오늘 6.3 재보선 지역구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 전략 공천을 했고 지금 어제 접수를 받았죠. 원서 접수를 받았는데 오늘 빠르게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 그러니까 시도단체장 선거 말고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죠. 거기에 대한 공천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인물은 아무래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인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추경호 의원이 이제 그 의원직을 사퇴를 했죠. 그 대구시장 후보가 됐으니까는 그 자리에 대구 달성에 이진숙 그 단수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단수로 받아서 지금 이제 거기에 뭐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오더라도 거의 뭐 그것은 별 변수가 안 되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제 원내에 진입을 해서 지금 여전사로서 원내에서 좌파 정권하고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 전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 대구시장보다는 원내에 진출을 해서 좀 싸워주는 투쟁력이 있으니까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구분응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달성의 공천을 단수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이 임기가 시작이 되죠. 6.3 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은 그러면 지금 가을 정기국회나 이런 때는 이진숙 의원의 활약상을 좀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단수 공천을 또 받은 사람은 이용 그 전 윤석열 대통령 수행실장이죠. 이용 전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비례대표를 한번 했죠. 지난번에 그 하남갑에 출마를 해서 추미애 지금 경기도에서 후보가 된 추미애 의원하고 해서 한 1,000표 정도 1,000표 남짓 진원 그렇게 석패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단수 공천을 받았고 여기는 하남갑에 이광재 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있죠. 거기가 이제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갑도 단수 공천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 그때 이 시사포로를 많이 진행을 했던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이 공천받았고 울산 남갑에는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그때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 때 둘이 같이 활약을 했었죠. 김태규 울산 남갑 공천받았고 인천 계양을에는 심광석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그리고 광주 강산을의 안태욱 전 강주시당위원장 제주 서귀포의 고지철 제주도당 위원장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서귀포 출신이어서 출마 가능성이 있다. 어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결국은 아마 원희룡 전 장관이 이 뜻을 접은 걸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사를 한 그 출마를 사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원희룡 출마는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 북구갑에는 지금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그리고 이영풍 전 KBS 기자가 지금 도전장을 냈는데 여기는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풍 전 KBS 기자하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선을 해서 여기에 지금 민주당 하정우 악수하고 손턴 하정우하고 한동훈이 여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 있죠. 그래서 박민식, 이영풍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부산 북갑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의원은 원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공천이나 이 명단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이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여기는 일단 공천을 보류를 했습니다. 왜 보류를 했냐면은 정의용 사무총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 윤리위 규정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에 보면은 뭐냐면은 당헌 당규 윤리위 규정 이런 것을 보면은
일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령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때 원내대표를 해서 기소가 돼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전부 다 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탄압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인정을 하면은 그대로 공천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그때 육상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기소가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때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소된 상황이어서 자격심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 이런 것이지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위원장은 김문수 전 장관은 지금 그동안 한 6곳에서 선대위원회 명예선대위원장 이렇게 됐죠. 그런데 오늘 또 2곳이 더 늘어나서 8곳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오늘 경기 평택을 재선거 그러니까 유이동 전 의원이 출마했죠. 여기에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이 돼서 지금 전부 다 합하면은 8군데 6.3 지방선거의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강원, 경북 7개 지역의 명예선대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8군데를 선거를 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수의 명맥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각오로 전국 팔도 곳곳에서 열심히 뛰겠다. 언론에 김문수 전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바로 부산 북갑입니다. 부산 북갑인데,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4군데서 벌어지죠. 14군데서 벌어지는데, 원래 13곳이 민주당 의원들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당했거나, 양문석처럼, 사기 대출 이런 걸로 박탈당했거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 선거 후보로 결정이 돼서 의원직을 내놓은 것이 민주당이 13개죠. 국민의힘은 달성, 추경호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은 달성은 거의 승리가 확실하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나머지 13개 중에서 몇 개만 건져도 수확을 보는 것이죠. 원래 민주당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여기는 원래 전재수 지역이죠. 부산 시장 후보로 출마한. 근데 여기에 지금 한동훈이 거기 가서 뼈를 묻겠다고 하고 있죠. 뼈를 묻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민식, 이영풍, 예비 후보가 뛰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여기에 나중에 두 사람이 단일화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하고 한동훈이 단일화하느냐, 하정우, 민주당 하정우에 맞서서.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일화를 예상을 하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다면은, 그런데 저는 단일화해도 한동훈으로의 단일화는 절대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의석한석, 원래 민주당 의석이었는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한동훈이 원내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친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친한계가 있고, 또 만약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 한동훈과 친한계가 가장 지금 원하는 구도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참패하는 겁니다. 장동혁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한동훈이 기사회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이 다시 지금 뭐 중진 일부들이 벌써 뭐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공천을 해야 된다는 말까지 아주 무책임하게 하고 있죠. 제명당한 사람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무공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한동훈이 그러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면은 한동훈을 다시 국민의힘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이 언론에서도 그 구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이 원내 진입하는 건 절대 막아야 된다. 왜? 한동훈은 보수가 지금 이 상황이 되는데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거는 다 접어두고라도, 접어둘 수도 없죠. 원래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게 2024년 4.10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부터입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민주당,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줬기 때문이죠. 그때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자기 공천권 가지고 친한계를 지금 결성을 했죠. 그래서 그 친한계가 지금 당을 막 휘젓고 있죠. 친한계 국회의원들뿐이 아니라 뭐 평론가나 이런 데 친한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당을 쪼갰습니다. 거의. 그리고 당 게시판 논란으로 제명도 됐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다수당이 되는 지위를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짐으로 부여를 해준 것이 한동훈 책임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재명이 이 국정 발목 잡기를 다수당의 힘으로 발목 잡기를 막 했고, 어쨌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무너졌는데 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데 이재명 세력만 가지고는 무너뜨리지를 못했죠. 그런데 한동훈이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국민 담화를 이것은 내란 자백이다 해서 자기 개파들 이끌고 가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 버렸죠. 그랬는데, 그리고 당원 게시판으로 제명됐는데 다시 또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만약에 장악을 하게 된다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데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떳떳하고 잘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인이 무너질 때 당 대표였습니다. 여당 대표였는데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해서 그런 모습을 떼고 있기 때문에 이 국회 진입부터 막아야 된다. 그러면 막는 방법은 결국은 단일화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은 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국민의힘 후보 경선 박민식, 이영풍 두 사람이지만은 좀 그래도 전직 국회의원이고 그 지역에서 두 번 당선됐기 때문에 박민식 그 전 보훈부 장관이 좀 앞섰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자, 박민식 전 장관도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일리안 기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민식 장관의 지금 했던 말. 한동훈 단일화 꿈도 꾸지 말라. 정면 돌파 의지. 야, 단일화 하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정치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3자 구도에서도 반드시 1등을 할 자신이 있고 이미 민심의 도단 흐름은 저 박민식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이 북구갑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하정우가 30%, 그 다음에 박민식이 25%, 한동훈이 24%입니다. 비슷하죠. 자,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이 한동훈하고 박민식이 단일화를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3자 구도로 가더라도 지금 하정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실책을 지금 벌이고 있죠. 무슨 악수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악수하고 손을 탈탈 턴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24% 오늘 지지율 나왔는데 딱 그게 그게 고착됩니다. 한동훈이 더 이상 지지를 받고 올라갈 그런 동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드롭하지 않는 이상은.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박민숙 후보가 3자 구도에서도 본인은 이제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하고, 단일화는 꿈도
바꾸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못 바꿨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켜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지금 강조를 해 둡니다. 서종욱 변호사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 국민의힘 후보가 박민석 후보가 되면은 단일화 안 한다는 서약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해서 그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다. 서약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국회의원 뭐 민주당 한 사람이 안 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이 국회에 입성을 하면은 이 전체 그 우파 진영의 그 앞날이 저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지금 누가 만약에 한동훈 체제가 되면은 그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친한계가 그렇게 다 휘저어놓고 이렇게 한 마당에 감정의 골도 엄청나게 막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뭐 보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언제부터 뭐 보수에 대한 보수라는 그런 확실한 가치관이나 이념을 표방한 적도 없죠. 어쨌든 오늘 일단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좀 정리가 돼가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에서 핵심 이슈가 지금 부상을 했습니다. 이거 잘 활용을 하면은 이재명은 이재명 나름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도박판을 벌였지만은 이거 엄청난 역풍, 쓰나미급 역풍을 가지고 덮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좌파 정권을 덮칠 수가 있죠. 지방선거 때부터.